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2월 26일 목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쿠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나저나 요즘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이렇게 또 많이 남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제발 한 번만 좋아요 이렇게 또 눌러주시고, 그리고 밑에 댓글 아무거나 좀 제발 한 번만 이렇게 또 남겨주세요. 저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CBS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미국하고 쿠바하고 좀 불안합니다. 쿠바 영해에서 쾌속정이 이제 지나가다가 총격 사건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배가 플로리다 등록이 된 그런 배였다, 스피드보트였다 라고 합니다. 그 스피드보트 배가 쿠바 영해에 진입을 했다가 쿠바 국경 수비대랑 교전을 이렇게 또 벌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배 안에 타고 있었던 10명 중에 4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6명이 부상을 당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상자들은 지금 현재 쿠바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체포가 돼가지고 치료를 이렇게 또 받고 있다. 그리고 그 배를 이렇게 또 보니까 쿠바 정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배 안에는 돌격 소총, AR-15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권총, 화염병, 방탄조끼, 망원경, 뭐 위장복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됐으면서 그러면서 이거는 테러 공격을 계획을 했다라고 쿠바 쪽에서는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망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사망자들 중에 한 명 신원이 이렇게 또 확인이 된 인물은 마이클 오르테가 카사노바라고 이렇게 또 카사노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20년 동안 미국에서 거주를 한 미국 시민권자이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 미국에서 이 운전사였다라고 하네요. 미국 시민권자를 지금 쿠바에서 사살을 했습니다. 야, 이거 좀 커다랗게 외교 문제로 이렇게 또 번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러면서 이제 유족의 증언에 따른다고 하면은 브라더, 이 미사일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마이클이 쿠바 공산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자유를 찾겠다라는 집착적이고 디아볼릭한 악마적인 퀘스트에 이렇게 또 빠져 있었다라고 전했다고 하네요. 뭔가 좀 빠져 있기는 빠져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그는 가족들한테 아무런 예고 없이 이번 일을 감행을 이렇게 또 한 것 같다. 그리고 임신을 한 딸을 둔 예비 할아버지였다라는 그런 사실이 이렇게 또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 더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야, 이 사망한 미국 시민권자를 이렇게 보면은 미국에서 20년 동안 살은 사람이면서 이제 트럭 운전사였는데 그런데 무슨 음모론에 이렇게 또 빠져 있었나 봐요. 집착적이고 디아볼릭한 퀘스트에 이렇게 또 쿠바의 공산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유를 찾는 좀 이상한 거에 이렇게 또 빠져 있었나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쿠바의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쿠바는 주권과 그리고 국가 안정을 위협을 하는 그 어떤 테러나 용병 침략에 대해서 단호하게 방어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뭐 배를 타고 무슨 공격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측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쿠바 측 발표 이외에 별도의 정보는 없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경위를 지금 파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제이디 벤스 부통령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백악관 차원에서 상황을 지금 면밀히 모니터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미국하고 쿠바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대통령을 이제 축출을 이렇게 또 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쿠바로 가던 그 오일을 지금 이렇게 또 끊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이 쿠바가 별로 안 좋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많은 뭐 제재 같은 것들이나 관세 부과를 쿠바한테 이렇게 또 하면서 압박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좀 더 이제 불안한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쿠바의 고속정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쿠바 북부에서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 그러면서 이제 쿠바에서는 플로리다에 등록이 된 어떠한 배가 먼저 발포를 했다. 쿠바 측 배에 먼저 발포를 총을 이렇게 또 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쿠바 측 지휘관도 이제 부상을 입었다라고 주장을 이제 쿠바에서는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폭발물도 거기에 있어가지고 압수를 이렇게 또 하고, 총도 있었고 AR-15 같은 것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여기 이제 BBC 뉴스에서는 탑승자 10명 전원이 미국에 거주를 하는 쿠바 국적자로 이제 파악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아까 뉴스에서는 한 명은 미국 시민권자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BBC 뉴스에서는 모두 다 쿠바 국적자인 미국 거주자이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쿠바 안에서 이들을 맞이를 하려고 했었던 또 이제 한 명의 공범도 이제 체포가 이렇게 되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4명이 지금 사살이 되기는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국무장관 이제 마르코 루비오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쿠바 정부의 정보를 그대로 믿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 차원의 독립적인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하겠다라고 이제 강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쿠바가 얘기를 하는 대로 믿지 않고 우리가 알아서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루비오 장관은 이번 사건이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쿠바의 지금 현재 상태를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 드라마틱한 개혁, 뭐 경제적이나 뭐 정치적으로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도 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쿠바의 체제를 빨리 변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루비오 장관은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BBC 뉴스에서는 이번 사건이 30년 전에 발생을 한 형제들의 구조, Brothers to the Rescue라고 하는 그런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BBC 뉴스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1996년 2월에 민간인 구조 활동을 하던 미국 단체의 경비행기 2대가 쿠바군에 의해 가지고 격추가 돼 가지고 4명이 사망을 했던 그런 사건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미국 내에서 엄청난 분노를 일으켰던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에서는 쿠바로 들어가는 석유를 전부 다 지금 봉쇄를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쿠바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지금 겪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늦기 전에 협상을 해라, make a deal 빨리 해라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우리랑 make a deal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치명적인 그런 결과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경고까지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도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번 이 쿠바 고속정 공격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는 러시아까지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러시아까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쿠바의 상황이 지금 에스컬레이팅이 되고 있다, 지금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크렘린궁이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대변인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러시아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쿠바 주변에 긴장이 심각하게 고조되고 있다라고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주의적 요소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봉쇄 정책이 쿠바 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을 하고 있다라고 러시아가 미국한테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는 미국이 쿠바의 인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장애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푸틴 대통령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미국이 쿠바를 이제 상대로 해가지고 석유 봉쇄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강력하게 비난을 이렇게 또 하면서 우리는 이런 방식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푸틴 대통령이 미국한테 이렇게 맞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위기에 처한 이제 쿠바에 러시아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명분을 쌓으려고 하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 베네수엘라에서 쿠바로 석유 같은 것들이 이제 못 가고 있다 보니까 러시아가 쿠바로 석유를 지금 보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 지금 명분을 지금 이렇게 또 싸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유엔에서도 이제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석유 공급이 이 쿠바에 계속 이제 줄어들 경우에는 쿠바의 국가 시스템이 인도주의적 붕괴를 맞이를 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쿠바를 보면은 이 기름이 너무나 이렇게 또 없다 보니까 연료 배급제를 지금 실시를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축제 같은 거, 국제 행사 같은 것들을 모두 다 지금 취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멕시코는 아무래도 이제 사우스 아메리카에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베라크루즈 항구에서
1200톤 가량의 식량을 실은 선박을 이 쿠바로 이렇게 또 출항을 이렇게 또 시켰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아마 내일 모레 토요일에 쿠바항에 이제 도착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측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쿠바 정부가 미국의 비정상적이고 그리고 특별한 위협이다라고 규정을 이렇게 또 하면서 계속해가지고 이제 쿠바를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쿠바에 이제 석유를 공급을 하는 그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해놔가지고 쿠바는 계속해가지고 석유 들어가는 게 이제 어렵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로이터 통신을 이렇게 또 보면은 미국하고 이란이 제네바에서 다시 협상을 이제 시작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란의 고위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을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미국이 핵 문제와 이제 미사일 비핵 문제를 이제 분리해서 다룬다고 하면은 프레임워크 합의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란은 제재 해제랑 그리고 이제 우라늄 농축 권리를 인정을 하는 그런 조건으로 핵 활동 제한에 대해 가지고 유연성을 보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란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오직 미국을 타격을 하기 위해서 설계가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를 논의해서 제외를 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이다, 빅 프로블렘이다 라고 지적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탄도미사일 그 개발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미국한테 이제 큰 문제다라는 그런 소리죠. 미국은 핵 합의로만으로는 지역 안정과 그리고 미국 본토의 안전을 보장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이렇게 또 하면서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을 해라라고 압박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협상이 계속 이제 제네바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사적인 움직임은 이제 멈추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인 이제 제럴드 포드호가 금요일에 이스라엘에 이제 도착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F-22도 지금 12대가 이스라엘에 배치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상 처음이라고 한다고요. 사상 처음으로 작전 수행을 위해 가지고 12대나 되는 F-22가 이스라엘에 배치가 된 것은 처음이다. F-35는 뭐 자주 나가서 이렇게 됐는데 F-22는 12대나 이렇게 또 나가고 있는 것은 이제 사상 처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와, 이 F-22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기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진짜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에 10일에서 15일 내에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정말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다. Really bad thing happen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낸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협상이 어떻게 될는지 협상이 조금이라도 결렬이 된다고 하면은 진짜로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란의 내부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36년 통치 기간 중에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라고 합니다. 강화된 이제 제재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제재를 엄청나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지난 1월에 대규모 시위 그리고 이제 무력 진압 이후에 내부 불만이 폭발 직전에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메네이는 대량 살상 무기를 이제 금지를 했다라는 점을 계속 이제 강조를 이렇게 또 하면서 핵무기 개발 의사가 없음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또 이제 제네바에서 미국하고 이란이 협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만약에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진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F-22가 사상 처음으로 12대나 이스라엘에 지금 배치가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클린턴 부부가 오늘 앱스틴 조사 관련해가지고 의회에서 이제 증언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오늘 2월 26일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힐러리 클린턴이 의회에서 이제 증언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2월 27일 금요일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의회에서 이제 증언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소는 이례적으로 이제 국회의사당이 아니라 클린턴 부부의 자택이 있는 뉴욕주 차파콰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인근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비공개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이번 증언은 비공개로 비하인드 클로즈 도어로 이제 진행이 이렇게 되지만 모든 내용은 기록이 되고 촬영이 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사당이 아니고 이제 법정 바뀌지만 선서를 한 상태에서 답변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거짓 진술을 할 경우에는 위증죄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클린턴 부부는 당초에 이거는 정치적 보복이다라고 이제 거부를 이렇게 또 했지만, 그런데 하원 오버사이트 위원회가 의회 모독죄 투표를 추진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증언에 합의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하네요. 대신 자신들이 숨길 것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증언을 공개로 전환을 할 것을 요구도 이렇게 또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개는 하지는 않고 이제 비공개로 이렇게 또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원 오버사이트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빌 클린턴이 이 앱스틴 그 파일에 이제 연루가 된 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또 보려고 있다고 하네요. 앱스틴이 개인 전용기 이 별명이 있다고 하는데, 롤리타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그 개인 전용기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16차례나 이용을 했다라는 비행 기록이 있다고 해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사진들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앱스틴 그 섬에서 찍은 그 사진들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빌 클린턴 측에서는 사업 관련이었다라고 해명을 이렇게 또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도 이 앱스틴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이렇게 또 해왔는데, 그런데 앱스틴 측에서는 이 길렌 맥스웰이랑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음을 최근 인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맥스웰은 첼시 클린턴 결혼식에도 이제 참석을 한 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앱스틴이 수감을 하고 있었던 중에 이제 사망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정부 조사, 이제 관리 부실 여부를 조사를 또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의장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클린턴 부부를 범죄자로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앱스틴의 범죄 네트워크와 영향력을 조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 클린턴 부부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 의장은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클린턴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정치적인 보복이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또 싸우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은 힐러리 클린턴이 의회 증언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이제 의회 증언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니까, 내일이랑 또 이제 내일 모레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뉴스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얘기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는지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법무부에서 트럼프 관련 앱스틴 파일을 은폐를 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민주당에서 이렇게 또 폭로를 했다고요. 삭제가 된 3개의 인터뷰 기록이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버트 가르시아라고 하는 의원이 하원 감독위 소속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성년자 성학대 의혹이 담긴 핵심 파일들을 대중에게 공개를 하지 않고 고의로 누락을 했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엠피얼이나 이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른다고 하면은 FBI가 2019년도에 한 여성의 피해자와 진행을 한 4차례의 인터뷰 중에서 3건이 공개 파일 목록에서 사라진 상태이다 라고 합니다. 대략 한 50페이지 분량이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와, FBI가 2019년도에 여성 피해자랑 인터뷰를 4차례나 이렇게 됐는데, 이 중에 3차례의 인터뷰가 사라졌다고 해요. 50페이지 분량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르시아 의원은 비공개 원본 파일을 직접 확인을 해본 결과 해당 여성이 1983년도부터 이제 1985년도까지 그 당시에 13살에서 15살이었다고 합니다. 트럼프한테 성학대를 당했다라는 구체적이고도 추가적인 진술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이거를 밝혔대요. 야, 비공개 원본 파일을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1983년도에서 1985년도까지 13세에서 15세의 소녀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성적 학대를 당했다라는 구체적이고도 추가적인 진술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 와, 이거는 심각하네. 그러면서 이제 법무부나 백악관에서는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선정용 거짓 주장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법무부 펜본디 있지 않습니까? 펜본디 법무부 장관은 나와가지고 삭제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개가 되지 않은 파일은 중복 자료이거나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이 된 기밀일 뿐이다라고 일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무부는 해당 파일들이 2020년도 대선 직전에 접수가 된 사실무근의 선정적인 거짓 주장들을 담고 있다라고 강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신빙성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미 예전에 정치적으로 이용이 됐을 것이다라고 반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 의원이 폭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이게 가짜 뉴스이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앱스테인 파일 투명성 법안에 서명을 하는 등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도 피해자들을 위해 가지고 노력해 왔다. 오히려 민주당 측 인사들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촉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앱스테인 그 관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좀 이제 오래된 인연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리고 앱스테인은 1980년대 후반부터 알고 지낸 그런 사람이면서 그러면서 여러 행사에서 함께 찍힌 사진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002년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앱스테인을 아주 멋진 친구이다, terrific guy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가 나만큼이나 아름다운 여성을 좋아하면서 그 중에 상당수가 어린 편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2002년도 인터뷰에서 언급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2000년대 초반 앱스테인이 처음 체포가 되기 2년 전에 이미 그와 절교를 했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법무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수백만 페이지의 이 앱스테인 파일을 이제 공개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공개를 이렇게 또 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를 하거나 그리고 진행 중인 기밀 수사에 대해서는 redacted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 이제 내용을 이제 까만치를 이렇게 또 해놨거든요. 비공개로 이렇게 또 유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르시아 의원은 펜본디 장관한테 서한을 이렇게 또 보내면서 해당 파일들을 즉각 투명하게 공개를 해라라고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앱스테인 파일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많은 이제 관련이 있지 않을까, 아직도 이제 공개가 되지 못한 그런 파일들이 많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뉴스이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도 로이터 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너무나 좀 이제 끔찍한 좀 이제 안타까운 이런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버팔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사망을 했다고, 56세 샤 알람이라고 하는 이 미얀마 출신의 난민이 사망을 한 사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이렇게 또 보면은 거의 블라인드래요. 앞을 거의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면서 영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미얀마 난민 출신, 영어도 못하고 앞도 보지 못하는 블라인드, 니어 블라인드 사람이다. 그러면서 2월 19일에 얼마 전입니다. 2월 19일에 미국의 이제 보로 패트롤이 이 사람을 석방을 이렇게 또 하면서 집에서 수마일 떨어진 어느 커피숍 앞에 내려다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일주일 만에 이제 지난 화요일 저녁에 버팔로 시내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국경 순찰대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 미얀마 출신의 이 난민이 난민 신문이다 보니까 추방될 셈을 확인을 하고 선의로 커피숍까지 태워다 주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당시에는 그가 고동이 불편하거나 장애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은 이 보로 패트롤은 따뜻하고 안전한 장소에 데려다 준 것이다 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버팔로 시장은 나와가지고 시각 장애가 있고 영어도 못하는 취약한 사람을 추운 겨울밤에 홀로 남겨둔 것은 비인도적이고 전문적이지 못한 그런 처사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국경 순찰대를 강력하게 비판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족의 주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영어를 못한다, 영어를 못해가지고 경찰의 명령을 이해를 못했을 뿐인데 1년 전 카텐 봉을 지팡이 삼고 걷다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체포가 됐다. 석방 당시에 가족이나 변호사 그 누구한테도 장소를 알려주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화를 이렇게 또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망한 이 미얀마의 난민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이 희생자는 1년 전에 가벼운 신체 접촉으로 구금이 되었다가 최근 집행유예 합의로 석방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IC의 구금 요청에 따라 가지고 국경 순찰대가 잡았다라는 그런 소리지. 잡았다가 난민이네, 추방을 할 수가 없네 해가지고 그냥 버팔로에 있는 어떤 이제 카페 앞에다가 그냥 아무데나 이제 내려줬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가 추운 겨울에 저녁에 눈도 잘 안 보이는 그런 사람이고 영어도 이렇게도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돌아다니다가 이런 끔찍한 비극이 발생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사건 당시에 버팔로의 기온은 영하권이었다라고 합니다. 영하였다고요, 영하. 그러면서 이제 시각장애, 언어장벽을 가진 그가 영하의 추위 속에서 길을 잃고 변을 당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야,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 가족한테 잘 인도를 해주던가, 눈도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을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또 내려줬다? 이거는 진짜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인의 대다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의 추방 목표에는 이제 찬성을 이렇게 또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구체적인 이런 전술 방법에 대해서는 지지를 하지 않는다라는 조사 결과가 이렇게 또 나왔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스들을 이제 모집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도 신규 요원들을 채용을 하는 그 과정에서 철저한 신원조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도 이렇게 또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스 그 요원들이 그냥 무작위로 아무나 좀 별로 신원조사도 하지도 못하고 막 하이어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좀 이런 안타까운 이런 사건도 이렇게 또 있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여기 이제 폭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텍사스 샌앤토니오에 있는 어떠한 부동산 대표 CEO가 플레드 길티 유죄를 인정을 했다. 6,950만 달러의 폰지 스캠, 이 부동산 투자 폰지 스캠 그 사건에 이 길티 자신이 유죄를 이렇게 또 인정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데빈 월드 엘더라고 하는 47살 이 CEO이다 라고 합니다. 샌안토니오에 있는 투자회사, 이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DJE 텍사스 매니지먼트 그룹의 설립자이자 CEO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범행 규모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23년도 1월부터 2025년도 3월달까지 약 26개월 동안 345명의 투자자들로부터 6,950만 달러의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엘더 이 CEO는 지난 화요일 연방법원에서 통신 사기 와이어 프라우드 혐의에 대해 가지고 유죄를 인정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기 수법을 이렇게 또 썼냐면은 폰지 스캠을 썼다. 폰지 사기를 이렇게 또 썼는데, 엘더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을 했다 라고 합니다. 우선 이 CEO는 텍사스 매니지먼트 그룹 CEO는 고수익과 그리고 저위험을 보장을 이렇게 또 하면서 특히 개인 자금을 투자자들과 함께 공동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속여가지고 신뢰를 이렇게 또 얻었다라고 합니다. 거짓 약속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하지만 실제 투자 수익이 아니라 나중에 들어온 신규 투자자의 돈 880만 달러를 기존 투자자들한테 이자와 원금을 지급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돌려막기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폰지 사기를 이렇게 또 쳤다. 그러면서 어떠한 사업을 이렇게 또 했냐면은 멀티 패밀리 아파트 단지, 부동산 투자죠. 산업용 작업 공간, 무슨 웨어하우스 뭐 그런 거겠죠. 토지 및 상업용 빌딩 프로젝트, 이런 부동산을 미끼로 삼아가지고 투자를 이렇게 또 유도를 해가지고 폰지 사기를 이렇게 또 벌였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사건에 이렇게 또 드러났냐면은 2025년도 3월 달에 엘더는 갑자기 이자 지급을 중단을 이렇게 또 하면서 투자자들한테 사업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프로젝트가 완료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투자금 대부분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통보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렇게 이 사건이 드러났다라는 그런 소리지. 사건이 드러나게 되면서 연방 차원에서 수사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연방 법원에서 와이어 프라우드로 유죄를 지금 인정을 했다. 엘더는 최대 20년의 연방 교도소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최종 선고는 오는 6월 2일에 내려질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야, 이 텍사스에서 부동산 투자 사기 폰지 스캠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345명, 그리고 피해 금액은 거의 7천만 달러, 6,950만 달러. 피해 규모랑 그리고 투자자들이 이렇게 또 많다. 대략 한 26개월 동안 이런 투자 사기를 이렇게 또 벌였다. 폰지 사기를 이렇게 또 벌였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또 여러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싱글스라고 아시나요? 싱글스 백신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 대상포진 그 백신 있지 않습니까? 대상포진 백신이랑 그리고 회춘? 회춘이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할 수가 있죠. 에이징을 슬로우할 수 있는, 회춘을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그런 상관관계가 USC에서 연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USC에서 연구를 이렇게 또 해본 결과 70세 이상의 미국 성인 3,800여 명을 분석을 이렇게 또 해봤다고요. 분석을 이렇게 또 해본 결과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을 한 사람들은 접종을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생물학적 노화 속도가 현저히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생물학적 노화가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단순히 숫자로 나타내는 생활 연령과 달리 그냥 우리들이 얘기하는 그 나이 말고 우리 몸의 시스템이 얼마나 젊고 건강하게 기능을 하는지 나타내는 그런 지표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USC 연구팀은 다음 7가지에 대해 가지고 요소를 이제 측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염증 수치, 노화와 이제 관련이 된 만성 염증이죠. 이 염증 수치, 그리고 선천적 아니면은 적응적 면역, 심혈관 혈류, 뭐 신경퇴행, 그리고 뭐 유전적 활동 변화 같은 것들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7가지 요소를 이렇게 또 측정을 이렇게 또 해봤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싱글스 이 백신을 이렇게 또 맞은 사람들이 대상포진 이 백신을 이렇게 또 맞은 사람들은 이 안티에이징 노화가 이렇게 또 늦춰졌는데 왜 노화가 늦춰졌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전문가들은 이 현상의 핵심을 인플라메이징의 억제에서 이렇게 또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인플라메이징이 무엇인지 알고 이렇게 또 보면은 염증, 인플레메이션 있지 않습니까? 인플라메이션이랑 그리고 이제 노화, 에이징의 합성어로 나이가 들면서 발생을 하는 저강도의 염증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강도의 만성 염증, 요게 신장병이나 인지기능 저하, 신체 허약 이런 것들의 이제 주범이다. 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싱글스 대상포진 백신을 이렇게 또 맞는다고 하면은 대상포진이라는 이 바이러스가 수두 바이러스이지 않습니까? 이 수두 바이러스의 재활성화를 막아줌으로 해가지고 몸속에 있는 그 염증을 낮추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세포 수준의 노화 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낸다라고 분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연구에 따른다고 하면은 백신을 접종을 한 지 4년 이상 지난 후에도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유전자 활동 수치가 더 젊게 유지가 되는 등 그 효과가 수년간 지속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또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혹시 대상포진 백신을 맞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빨리 가셔가지고 대상포진 접종하시는 거 개강추를 드립니다. 그냥 뭐 탈계에서 가셔도 맞을 수가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들도 다 맞으셨습니다. 그냥 대상포진 싱글스라고요. 싱글스 그 백신 맞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맞을 수가 있다 보니까 가서 빨리 맞으시는 게 좋지가 않나. 이게 대상포진이 한 50대 이후로 이제 막 나타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상포진 접종 빨리 하는 게 좋지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또 회춘까지 이렇게 또 한다고 하니까 좀 이제 염증 수치를 이렇게 또 낮추면서 회춘도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빨리빨리 가서 맞아야 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도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슈퍼에이저의 뇌의 특별한 능력이라는 그런 기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가지고 와봤는데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서 이렇게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어제 발표를 한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80세 이상의 슈퍼에이저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 사신 장수를 하고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80세 이상 분들, 80세 이상의 슈퍼에이저들은 일반적인 노인들보다 새로운 뉴런, 신경세포가 훨씬 더 많이 생성을 한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라고 합니다. 80세 이상의 노인분들은 이렇게 오래 사시는 이런 장수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뉴런, 이 신경세포가 일반 노인들에 비해 가지고 대략 한 2배 더 많은 뉴런을 보유를 하고 있다. 신경세포를 보유를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 환자 대비해가지고 2.5배 더 많은 새로운 뉴런을 보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야, 이게 이제 핵심인가 봐요. 네, 그러면서 신경 발생의 핵심 장소는 바로 해마이다 라고 합니다. 히포카무스라고 하는 그 해마에서 그 신경 발생이 이제 된다고 하는데, 이번 연구는 학습과 그리고 기억의 중추인 해마 부위에 집중을 했다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뇌과학계에서는 성인이 된 후에도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지는가에 대해 가지고 치열한 논쟁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 연구는 슈퍼 에이저들의 사례를 통해 가지고 성인기에도 이 신경 발생이 된다, 뉴로제네시스가 이렇게 활발히 일어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이렇게 또 시사를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뇌세포가 죽고 기능이 저하가 되지만, 그런데 슈퍼 에이저들, 굉장히 이제 오래 사시는, 장수를 하시는 80세 이상이신 분들은 새로운 세포를 계속 만들어내므로 해가지고 뇌의 젊음을 유지를 한다라는 가설이 입증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신경 발생을 촉진을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낸다고 하면은 치매나 일반적인 노화로 인한 기억력 감퇴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이 열릴 수도 있다 라고 하네요. 야, 그러니까 이 뇌에서 신경 세포가 더 많이 이제 늘어난다고 하면은 장수를 하신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여기 이제 팁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슈퍼에이저가 되기 위한 팁, 장수를 하기 위한 팁, 80세 이상 오래도록 살 수 있는 그런 팁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뇌 신경을 발생을 돕기 위한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네요. 우선 유산소 운동을 해라. 혈류량을 늘려가지고 해마의 성장을 돕는다. 유산소 운동을 이렇게 떠면은 피가 막 돌지 않습니까? 피가 이렇게 또 돌면서 혈류량을 늘려가지고 이 머리에 있는 그거를 이제 잘 돌려서 해마의 성장을 이렇게 돕게 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유산소 운동 하시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을 해라 라고 합니다. 새로운 언어, 악기,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활동이 중요하다 라고 합니다. 야, 여러분들 새로운 언어 배우시는 거 추천을 이렇게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적인 교류를 해라. 외로움을 이제 겪는다고 하면은 뇌의 노화를 촉진을 한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풍성한 인간관계는 뇌의 건강을 지켜준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건강한 식단이 필요하다 라고 해요. 오메가3,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단은 염증을 줄여줘가지고 뇌세포 생산을 돕는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장수를 하기 위해서는 뇌세포를 계속해서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은 뇌세포가 더 많이 생산이 된다 그러면은 뭐 치매 같은 것들도 이제 안 걸릴 수가 있고, 알츠하이머도 안 걸릴 수가 있고, 더 장수를 하고 그런다라는 그런, 뇌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대상포진 빨리 맞고 유산소 운동하고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교류하고 건강한 식단하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또 이제 미들 에이지맨, 중년 남성에 대한 뉴스가 있어서 이렇게 또 가지고 와봤는데요. 중년 남성이 노화가 가속화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것들에 의해서 이제 노화가 가속화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중국의 상하이 대학교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내놓은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 나온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수천 가지의 PFAS, 특히 PFNA, PFOSA 이 두 물질이 중년 남성의 후선 유전학 노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이제 밝혀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PFS 뭐 요게 무엇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이거는 1940년대부터 이제 널리 쓰인 이 물질이면서 열과 부식에 엄청나게 강해가지고 영원히 분해가 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주요 소재는 바로 코팅펜, 테프론, 코팅펜, 테프론이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패스트푸드의 포장지, 방수 기능에 있는 의류, 레인코트 같은 것들, 가구, 천, 소방용 거품, 이런 것들에 PFAS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 좀 이제 노출이 많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노화를 촉진을 하는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와,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조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성인들 326명을 분석을 이렇게 또 해본 결과 참가자의 95% 혈액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구팀은 특히 50세에서 64세 사이의 남성에게서 노화 가속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이유를 이렇게 추측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년기에는 신체가 노화 관련 스트레스 요인에 더 민감해지는 그런 시기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흡연이나 식습관 같은 라이프 스타일 요소가 화학물질에 유해한 영향과 결합을 일으키기도 하면서 노화를 더 증폭을 시킨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여성한테는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거는 성별에 따른 생물학적 반응 차이로 이렇게 또 보이고 있다. 야, 그래가지고 저는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저도 조금 이제 시작을 하긴 하지만 중년 이제 남성들은 노화 가속을 막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네요. 포장 음식을 줄여라 라고 합니다. 가급적이면은 종이나 비닐에 포장이 된 가공식품 소비를 줄여라 라고 하네요. 웬만하면은 집에서 먹으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전자레인지 사용을 주의해라 라고 합니다. 패스트푸드 컨테이너나 이제 포장지를 그대로 전자레인지에다가 넣고 돌리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 라고 합니다. 열이 가해진다고 하면 화학물질 용출이 더 심해진다 라고 해요. 그리고 코팅이 벗겨진 그 팬은 즉시 교체를 하거나 스테인리스 후라이팬이나 무쇠팬을 사용을 해라 라고 하네요. 야, 코팅이 진짜 나쁜가 봐요. 와, 이것도 이렇게 또 보니까 이거 코팅 프라이팬을 빨리 바꿔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또 이제 코팅 프라이팬을 안 쓰면은 이게 또 다 달라붙지 않습니까? 참 어렵네요. 어렵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하락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1% 정도에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요. 이 S&P 500은 0.8% 정도에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1.5% 정도 내려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왜 이렇게 또 내려가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엔비디아가 좀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전부 다 지금 끌어내리고 있다 라고 합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 라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어제는 실적 발표를 이렇게 떴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렇게 또 내놨다 라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4분기 매출이 681억 3천만 달러를 기록을 이렇게 또 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시장 예상치는 662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훌쩍 뛰어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엔비디아가 5% 정도 이제 급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좋은 그런 실적을 이렇게 또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5%가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작년 4월 이후에 최악의 1일 낙폭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이 엔비디아가 성장을 계속 할 수 있는지 성장의 지속성에 의문을 품으면서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엔비디아가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브로드컴도 6.5%가 지금 하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램 리서치, 웨스턴 디지털 이런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6%에서 7% 정도 급락세를 이렇게 또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실적이 좋았는데 그런데 앞으로 이 실적을 계속 유지를 할런지 그게 이제 걱정이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가지고 이 차익 실현을 지금 나서고 있다 투자자들이. 그래서 오늘은 이 기술주들이 많이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주식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세일즈 폴스는 오늘은 2% 정도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을 이렇게 또 내놨는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를 이렇게 또 하면서 주가가 2% 정도 이렇게 또 올랐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7년도 이제 매출 전망이 좀 이제 낮게 이렇게 또 나오면서 상승폭이 제한이 되었다. 더 오를 수 있는데 그런데 2%만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시장이 이 AI가 소프트웨어 기업에 주는 위협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방어를 이렇게 또 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투자자들은 여전히 신중한 모습을 이렇게 또 보이고 있다. 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기업들 좀 위태위태할 수도 있다라고 투자자들은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는데요. 지난주 실업수당 신청 건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1만 2천 건으로 이제 집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상치보다 좀 더 이제 낮은 것으로 이제 나오면서 고용 시장은 여전히 견고함을 이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정책에 돼가지고 이제 혼선이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합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섹션 122를 이렇게 또 써가지고 관세를 10%
다시 이렇게 또 부과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무역 파트너 국가들은 기존 무역 협정의 유효성에 대해 가지고 의문을 이렇게 또 제기를 하면서 혼란에 빠졌다. 불확실성이 지금 증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가지고 좀 너무나 불확실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구리 가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구리의 이제 선물 가격이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렇게 또 이어가면서 15년 만에 최장기 상승 기록을 세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AI 붐으로 인해 가지고 구리 같은 것들도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이 이렇게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리 선물 가격은 계속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삼성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삼성이 S26 새로운 스마트폰을 어제 공개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이 삼성의 이제 플래그십 핸드폰이지 않습니까? S26 시리즈를 공개를 이렇게 또 하면서 3월 11일에 정식 출시를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S26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세 가지 모델로 이제 출시가 된다. 기본형, 플러스, 그리고 울트라로 이제 세 가지 모델로 이제 출시가 이렇게 또 되면서 모든 모델에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5가 이제 탑재가 된다라고 합니다. S26는 899달러에 출시가 되고요. 6.3인치 디스플레이를 이제 탑재를 이렇게 하고 S26 이제 플러스는 1,100달러에 출시가 된다. 6.7인치의 대화면이 이제 탑재가 된다고 하고 S26 이제 울트라는 1,299달러, 1,300달러로 출시가 된다.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이제 돼가지고 굉장히 또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핸드폰으로 이제 쓰다가 뭐 이게 누르면은 프라이버시 글라스가 돼가지고 정면에서 보이는데 옆으로 하면은 또 안 보이는 신기술을 이렇게 또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S26 울트라에만 적용이 된다고요. 야, 그런데 가격이 1,300달러. 야, 스마트폰 가격이 너무나 비싸다. 계속 이렇게 또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S26가 이렇게 또 나오면서 이제 사전 예약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아마존에서는 S26나 S26 플러스를 예약을 한다고 하면은 100달러 기프트 카드를 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S26 울트라를 예약을 하면은 200달러 기프트 카드를 준다고요. 그러면은 1,300달러에서 200달러 빠지면은 1,100달러네. 야, 대박이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베스트바이에서 산다고 하면은 무료로 스토리지를 업그레이드를 해준다. 256기가 가격으로 512기가 모델 구매가 가능하다. 200달러 할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S26 이 핸드폰에서 이제 주목할 점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AI 기능이 굉장히 강화가 됐다. 라고 합니다. 구글의 제미나이랑 이제 결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엄청나게 강력해진 AI 기능을 선보인다. 라고 합니다. 구글 제미나이의 에이전트 기능이 이제 들어갔다라고 하네요. 직접 조작을 하지 않아도 제미나이가 앱 내에서 막 앱을 열고 거기서 막 실행을 하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우버 예약이나 음식 주문을 대신 해줄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와, 이 AI가 이제는 핸드폰에 이제 들어온다라는 그런 소리지. 와, 대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진 편집도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텍스트를 입력을 하는 것만으로도 사진의 특정 부분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와, 대박이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렇게 또 말씀드린 울트라에만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이제 적용이 된다 라고 합니다. 야, 이 S26 삼성에서 나온 새로운 핸드폰 대박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소고기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달걀의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치킨의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는 기사가 있어서 이렇게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국정연설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국정연설을 이렇게 또 하면서 내 정책 때문에 소고기, 계란, 닭고기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급격히 하락을 하고 있다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 소고기 가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가격이 크게 내려가기 시작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이렇게 또 보면은 오히려 상승을 이렇게 따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선 1월달 평균 그라운드 비프 있지 않습니까? 소고기 다짐 육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파운드당 6달러 75센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었을 때보다 22%나 급등을 한 그런 수치다 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이 소고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보면은 미국 내에서 사육이 되고 있는 소의 숫자가 1951년도 이후로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사료 비용이 기록적으로 높아가지고 소고기 가격이 계속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가격이 60%나 하락을 했다 나 때문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실제 데이터는 사실이다 라고 합니다. 작년 3월달 이제 파운드당 6불 23센트까지 치솟았던 계란 가격은 올해 1월달에 2불 58센트로 대략 한 59%가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가격이 60% 하락을 했다라는 것은 맞기는 맞다. 맞기는 맞는데, 그런데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의 결과라기보다는 이거는 작년 초에 극심했었던 조류 독감, 이 벌드 플루 사태가 진정이 되면서 공급이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간 것이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아니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이제 닭고기에 대해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때보다 훨씬 더 낮아졌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실제 데이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히려 약간 상승을 했다 라고 합니다. 뼈가 없는 닭가슴살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파운드당 4불 17센트로 1년 전에 비해 가지고 대략 한 1%가 올랐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얘기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들은 좀 이제 과장이 많이 섞였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의 쇼맨십이 좀 이제 많이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다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베이에서 800여 명을 지금 해고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전체 인력의 6%를 감원을 이렇게 또 하려고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해고를 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전략적인 우선순위에 맞춰가지고 조직 구조를 조정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중복되는 업무를 제거를 하고 미래 성장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이렇게 또 짰다고 합니다. 이베이의 이제 새로운 집중 전략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회사의 자원을 새로운 곳으로 재배치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베이는 AI에다가 어마무시한 투자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와, 이 AI에다가 이제 투자를 이렇게 또 하려고 사람들을 지금 자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특히 오픈 AI랑 협력을 이렇게 또 하면서 AI 기반의 웹 브라우저 기능을 이렇게 또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구매자와 판매자 경험 전반에 AI를 도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베이는 엣지에서 중국 의류 앱인 딥합을 12억 달러의 인수를 이렇게 또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딥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사용자의 90%가 34세 미만인 좀 이제 젊은 세대이다, MZ 세대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딥합을 통해 가지고 패션 카테고리를 성장시키려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어쨌든 이베이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자르면서 AI에다가 이제 투자를 이렇게 또 한다라는 것은 아마 계속해가지고 이 AI가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은 더 많이 이렇게 또 잘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찝을 만드는 그 스텔란티스 있지 않습니까? 스텔란티스에서 사상 처음으로 적자를 이제 기록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2025년도 한 해 동안에만 223억 유로, 263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을 했다 라고 합니다. 전년도에는 55억 유로의 흑자를 냈던 것과 이제 비교를 하면 엄청난 추락이다 라고 합니다. 와, 엄청난 적자를 요번에 이제 냈다라는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또 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왜 이렇게 적자를 이제 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전기차 관련 투자가 좀 너무나 성급했다라고 합니다. 에너지 전환 속도를 과대평가했다 라고 합니다. 스텔란티스의 CEO는 나와가지고 시장이 전기차로 전환을 하는 그 속도를 너무나 빠르게 예상을 하고 과잉 투자를 우리가 해가지고 이렇게 좀 많은 적자를 이렇게 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고객이 전기차, 하이브리드, 내연기관차 요 세 개 중에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다시 재편을 이렇게 하겠다, 다시 리셋을 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무조건적인 전기차에 올인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노선이 아니다 라는 그런 소리지. 야, 이거를 본다고 하면은 도요타가 진짜 정확하게 이 자동차 시장을 그때 봤던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다 막 전기차 한다고 했었을 때 도요타에서만 전기차에 대해 가지고 올인을 하지 않았거든요. 전기차가 아니다, 하이브리드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요타만 하이브리드 계속 밀어붙였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이브리드가 맞았습니다. 와, 도요타가 맞았어. 그래서 이제 도요타는 계속 잘 나가고 있죠. 그런데 스텔란티스는 전기차에 올인을 했다가 어마무시한 적자를 냈다. 그런데 스텔란티스뿐만이 아니다. GM, 포드, 혼다 이런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 투자를 너무나 이렇게도 많이 해가지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실 처리를 발표를 이렇게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기차에다가 너무 빨리 갔다라는 그런 소리지. 와, 도요타가 짱이었네요. 알고 보니까 도요타가 짱이었네.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